Guilty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 이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두 달이 좀 넘는 그런 행사 일정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성과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제임스 리 전시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달간 그 사전에 준비도 그러셨고 몹시 바쁜 일정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번 일요일이면 마지막 날이 되네요. 네, 이번 두 달이 좀 넘게 열렸던 광주 비엔날레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행사가 이전에 비해서 일단 규모상 2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시 장소도 원래 이제 주 전시장은 광주 비엔날레 관에서만 이제 진행하던 행사가 이제 광주 전역 사실 여러 이제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네. 주 전시장 이제 그 아시아 문화 전당도 이번에 같이 활용을 했고요. 네. 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그 해외 유수 미술기관 연계 전신 파빌리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이나 또 무각사 또 이강화 미술관 광주 전역에 있는 여러 이제 전시 장소를 활용을 한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큰 이제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많은 관람객들 찾아주셔서 네.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2배 이렇게 커진 전시를 하시면서 네.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이번 비엔날레를 이렇게 전시부장으로서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항상 이런 규모의 어떤 전시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항상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도한 프로젝트들의 어떤 그 성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항상 이제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중요시 생각했던 게 그 어떤 5.18 사적지를 네. 활용하고 또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이제 그 세계적인 작가들 몇몇을 초청을 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광주에서 또 연구를 하고 광주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네. 그 장소 특정적인 신작 제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GB 커미션이라고 이제 우리는 불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작품 3점은 그 국군 광주병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전혀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 5.18 사적지죠. 네. 여기를 처음으로 이제 전시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는 전시가 계속 그 이제 일반 시민들 포함해서 네. 여러 이제 물론 국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 이런 분들의 이제 좀 각별한 관심을 끄는 그런 프로젝트가 돼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이번에 새로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전시장이나 그렇죠. 이런 쉽지 않은 용도로 작업이었을 것 사용할 같아요. 수 없는 네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시로서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고 또 그 장소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대세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이번에 이 남북 화해 무드 이런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또 반영을 해서 이 북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관심이 좀 많고 저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좋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가 이런 그 북한 작품들을 이런 국제 현대 미술이라는 맥락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북한 작품만 따로 이렇게 특별전 형태로 보여주거나 이런 시도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번 비엔날레가 이제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큰 대주제 하에
7개 주제전을 꾸몄는데 북한 전시가 그 주제전 중에 하나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 큰 주제 안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보는가는 이제 또 개개인의 이제 견해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이 미술을 어떤 좀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나 또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그림들은 다 무슨 어떤 선전적인 그림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조금 더 그 큰 맥락에서 이런 그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좀 전문적인 미술, 미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 일반 관람객들한테는 또 이렇게 사실 규모상 아마 이제 북한 밖에서 진행된 전시로는 이게 아마 북한 전시로는 제일 큰 규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집체화가 좀 대표적인 집체화들도 이렇게 포함된 전시는 이번이 처음일 거고요. 네. 지금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확대된 전시 그리고 또 전시장이 비엔날레 본관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반면에 또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그리고 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용이해지고 편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 비엔날레가 던지는 메시지 어떤 뭐 주제라면 주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메시지의 통일성을 가지고 비엔날레를 추진해 오신 거죠? 메시지의 통일성을 저희가 이제 보다는 이제 이번 전시가 이제 규모도 커졌고 2배로 커졌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주제 자체가 여러 이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주제예요. 상상된 경계되는 대주제를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단일 감독 대신 다수 큐레이터들한테 이제 전시를 맡긴 거죠. 7개 주제전을. 그래서 이제 이 7개 주제전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오늘날 좀 다루어야 하는 또는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이 있겠죠. 특히 전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세계화 이후 소위 포스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 다시 쟁점들도 떠오르는 이제 국경이나 민족,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정의와 또 여기서 또 발생하는 논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 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살펴보는 작품들이 이번에 많이 보여졌고 또 그거 외에는 또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이제 침투한 인터넷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또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어떤 그 다른 세계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진행되는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또 확장하는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걸 확장하는 또 수단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이 또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갖는 여러 의미를 살펴보는 부분들도 이제 그 주제전 중에서 하나 다루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각도에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글로벌 시대 또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다루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 비엔날레 폐막에 맞춰서 이 비엔날레를 또 점검해보고 또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하는 그런 포럼도 지금 개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포럼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폐막을 앞서서 오늘부터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진행되는 이제 그 좀 다학제적 그 세미나와 공연이 섞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광주 비엔날레 그 전시관 5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전시 공간은 약간 그런 일반 관람객들이 여기서 이제 지난 광주 비엔날레 아카이브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재해석한 또 신작 커미션도 있는데요.
공간 자체가 어떤 전형적인 전시장이라기보다 공연장이나 세미나 이런 것이 좀 진행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됐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실험적인 그런 음악을 하는 Far East Network라는 음악 그룹도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좀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떤 제국주의 철학을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가 하나가 또 있고 또 확장된 아시아라는 아시아 현대 미술에 좀 초점을 두고 아시아 현대 미술에서 지역주의의 어떤 변화 이런 양상을 토론하는 이런 세미나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공연과 세미나 이 두 가지가 이번 금요 오늘부터 이번 주말 폐막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물론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미술을 넘어서 결국은 또 경계를 넘는 작업인데 예술, 다른 장르의 예술가도 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2018 비엔날레 이후에 비엔날레는 또 계속되는 것이고 또 이 비엔날레가 이 미술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어떻게 호흡하고 교감하는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폐막을 하고 이제 다음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행사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다음 전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그 예술 감독에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술 감독 선정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중반쯤 되면은 그 예술 감독이 선임이 되고 또 그분이 어떤 특히 이제 다음 광주 비엔날레 2020년 그러니까 이제 5.18 40년이 되는 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아마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제임스 리 전시부장과 함께했습니다.